바다에서요, 어처구니 없는, 아니 뺑소니가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뺑소니가 바다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른 아침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무려 35톤 멸치잡이 어선 뒤집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1m가 넘는 파도 그리고 주변 상황에 쉽지 않은 구조작전이 펼쳐졌다는데요. 숨가빴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겼어. 지금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아이고 어머 어떻게 아마 이런 말씀들을 되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상만 봐도 긴박했는데 당시의 상황 설명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한 1m 이상 정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밑에 어망도 많이 산재돼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배 안쪽에서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랜턴으로 비춰가면서 한 발 한 발씩 전진하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정신없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구조를 해서 나왔죠. 아니 세상에 35톤이나 되는 큰 배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뭐 해경분들 늘 고생하십니다. 16일이면 김묘성 기자님 추석 연휴 중이었잖아요,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맞아요. 지난 16일 오전 7시 42분경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 남쪽 4km 지점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요. 배가 진짜 크네요, 진짜.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70대 한국인 선장 1명, 그리고 50대 기관장,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당연히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와 함정을 또 파견도 했는데 바다 곳곳에 펼쳐진 어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구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겪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래도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선원 8명을 모두 구조는 했는데 여기서 네. 생사가 좀 갈립니다. 당시 1명은 선박 위에서 구조가 됐고요. 나머지 7명 중에서 4명은 에어포켓 안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네. 그런데 이 3명, 선장과 기관장,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병원으로 세상에. 이송이 됐고 결국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지금 추석 명절에 이런 진짜 비보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안진용 기자님 어쩌다 저런 큰 배가 바다에서 이렇게 뒤집힌 걸까요? 이 어선 전복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이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조난 신고는 자동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정황을 살피려고 하는데 일단 선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상황을 진술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사고 당시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경은 네. 인근 항적조회 등을 거친 결과 이 배와 충돌한 선박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머나? 자, 그래서 해당 선박은 무려 이 뒤집힌 선박보다 46배나 큰 1618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이었습니다. 충돌 당시 특별한 구조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니 보세요. 1618톤의 석유 제품 운반선이 35톤의 멸치잡이 배와 부딪혔다면 우리 차로 쉽게 생각하면 차로 생각해 보세요. 대형 화물차가 소형차와 부딪혔는데 이게 안 뒤집힐 수가 있겠어요? 그 힘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바다에도 전복되잖아요. 저 힘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런데 보세요. 배가 뒤집히는 걸 봤을 텐데도 허준배 사장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내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이렇게 도주하는 이른바 해상 뺑소니도 우리 육지에서 도주하는, 인명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이 육지상의 뺑소니 혐의와 동일하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바다에서는요, 이렇게 대형 사고를 내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를 내고 즉시 가해 선박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망망대해에서 제3자에 의한 구호 조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자칫 신고를 늦게 하게 되거나 아예 사건 자체를 은폐해버린다고 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그 불법성 때문에 이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도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침몰, 그러니까 그 충돌 당시에 이 충돌 사고를 인지를 했는지를 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항적을 조회해서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것까지는 밝혀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특가법상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사상 혐의로 이 선박, 선장이라든가 선원을 처벌을 하려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도망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우리나라가요, 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04년에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굉장히 정밀하게 구축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빠르게 이 항적을 조회를 해서 군산항으로 들어온 이 운반선을 뺑소니선으로 특정해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선장 등 2명이 지금 검거된 상태인데 충돌 후 도주 가능성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해 볼 게 이 1000톤이 넘는 이 석유 제품 운반선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충돌을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수사기관이요, 이거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3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 뭔가 그래도 유족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일말의 기대감 가져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